학교폭력은 한 번이라도 기록되면 평생 유지된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적 조치로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인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기존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삭제 시기는 제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 내에서의 봉사, 제7호 학급교체의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었고, 제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조치 같은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됐습니다. 단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퇴학조치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기록 삭제 시기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회 한해서는 조건부 기재 유보를 하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같은 경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작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자인 같은 경우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졸업할 시점에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1호, 2호,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위 조치와 같이 받았다든지 혹은 2회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호, 2호,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가해 학생 조치를 이행한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삭제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제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출결특기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제7호 학급교체 조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학급교체가 원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4호부터 7호 조치 같은 경우는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고등학교에 가면 가끔가다 있죠. 자퇴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적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졸업하고 2년 후에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작성하는 전학조치 같은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4호부터 7호 조치처럼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삭제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아예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고정이 됩니다. 사실 전학조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퇴학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그 학교폭력 사안이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호 퇴학조치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받을 수 없는 조치죠. 이 조치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퇴학조치 같은 경우가 경찰에서 구속될 정도 사안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안일 경우에 내리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쩌면 이 조치는 아예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록들을 무조건 삭제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삭제 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른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2건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가해 학생으로 조치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른 날 심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안 번호도 다르고 조치 결정일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건 이상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해 학생 조치가 2건 이상이에요. 근데 조치 결정일이 같습니다. 조치 결정일이 같다라는 것은 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가 나오는데 상위 조치와 하위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는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는데 다른 조치가 없다. 이거는 첫 번째 조치받은 이후로 다른 학교 폭력 사안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삭제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9월 1일 날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았고요. 다음에 2월 1일 날 졸업한 경우. 그러니까 졸업식까지 쉽게 말하면 6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채워야지 6개월이죠? 네,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9월 1일 날 조치를 받았다. 근데 삭제되고 싶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삭제가 돼야 되는데 3월 1일이면 이 학생은 이미 상급 학교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꼭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학생이 조치 이행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삭제를 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조치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삭제를 심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치 이행을 모두 완료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겠죠. 이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조치로 인해 이 학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행동이 변화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학생이 삭제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록을 삭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록 삭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 삭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가, 이 심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이 심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필수 확인 자료를 제출받을 건데요. 이때 한 개라도 제출이 되지 않으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수 확인 자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담임교사 의견서입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쓰면서 이 학생이 그 사안 이후로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적겠죠. 근데 그런 학생이 아니라면 이 의견서에다가 이 학생은 삭제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은 이 학생의 변화된 정도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먼저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해 학생이 이 선도 조치를 이행했는지 증빙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 측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부과된 특별교육이 나옵니다. 학생이 이 부과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학교 측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고요. 네 번째, 학부모에게도 부과된 특별교육이 주어지거든요. 이때 이수했는지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과된 특별교육은 1호 조치는 안 나오고요. 2호부터 8호 조치까지 나오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학생 기록 삭제는 4호부터 7호까지를 심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과된 특별교육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무조건 부과가 되고 이것을 이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학생이 직접 써야 돼요. 가해 학생에 대한 자기 의견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어필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거 플러스 이 5가지는 기본이고요. 이거에 플러스 알파, 기타 참고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전 담임교사라든지 교과 담당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보건교사 이런 사람들의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든지 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참고 자료가 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죠. 앞에 5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할 거예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서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건데요. 이때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이렇게 예시 기준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이 삭제되었다. 졸업식 혹은 졸업 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